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아주 미묘하고도 위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우리를 어떻게 조종하고 그들의 은밀한 계획을 실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자기 중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작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하는지, 그들의 은밀한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용하는 조종 기술에 대해 알아보죠. 나르시시스트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은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매우 교묘한 심리적 조작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너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너가 착각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의 위험성은 단순히 감정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가스라이팅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스라이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러브 밤버링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러브 밤버링은 초기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과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완벽한 파트너인 것처럼 행동하며 상대방을 빠르게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애정 표현은 결국 상대방을 길들이고 나중에 그들이 자신에게 반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러브 밤버링은 특히 연애 초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자주 나타나는데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자신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고 그 후에는 점차 냉정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러브 밤버링의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을 다시 되찾기 위해 나르시시스트에게 더욱 집착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조종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의 기법은 바로 분할과 정복입니다. 이 기법은 나르시시스트가 두 사람 이상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 자신이 그 상황을 지배하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어에게 B가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고 전하고 B에게는 어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와 B는 서로를 의심하고 갈등하게 되며 나르시시스트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할과 정복 전략은 직장, 가정,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중재자로 나서거나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인물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또한 희생자 역할을 이용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죄책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자 역할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요구를 들어주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희생자인 척하는 행동을 통해 실제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오랜 관계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양보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기술들을 살펴보았으니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해 달성하려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고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고자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주력합니다. 이들은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고 이러한 느낌을 통해 자신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절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상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자신도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이해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스라이팅, 러브 밤버링, 분할과 정복, 희생자 역할 등의 기술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들의 조작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종하려 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조작하려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매우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그들의 은밀한 계획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